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거는 2020 기출 화성 병점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상 1학기 중간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다항식을 찾는 문제에 해당이 되니 한번 정리해 주시면 2a에 해당되는 파트에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3c라고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 때문에 2a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c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제곱차수, 제곱차수, x 그리고 상수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숫자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a를 2배 하라 했으니 해당되는 표현 6, 여기 마이너스 4, 1차 없으니 제로, 여기 10이라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에 3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C에 해당되는 패턴은 마이너스 3배 하라 했으니 마이너스 6에 3에 제로에 10이다 라고 체크하면서 3개를 다 더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 2로 출발하는 해당되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제곱과 y는 x가 접한다 라는 표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a-1에 대해서의 x에 우리 플러스 b제곱이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접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4b제곱이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고 합차 공식을 이용하시면 a의 플러스 2b에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과 a의 마이너스 2b에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정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때 나오시는 것은 a 플러스 2b가 1이거나 또는 a 마이너스 2b라는 표현이 1이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에서 A와 B는 전부 다 자연수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자연수의 합으로서 1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에서 정리하시면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B에 1이 들어갈 때 A가 3이면 된다고 정리가 되면서 합은 4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제곱식에 대해서의 개수를 찾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세제곱식이라는 소리는 어떤 식이 총 3번 곱해져서 해당되는 개수를 찾는 거고요. 따라서 x 5제곱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5제곱의 개수는 우리한테 3개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제곱차수 그리고 1차가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파트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나오시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 3개가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우리한테 3가지에 해당이 되니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개수를 만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의 개수도 찾아야겠죠. x세제곱의 개수는 x제곱과 x와 상수가 만나면 되고 이때도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파트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당되는 서로 다른 3가지가 우리한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총 6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라 체크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세제곱의 개수 같은 경우는 x와 x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이 파트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파트를 통해서 x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7이라고 체크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둘에 대해서의 합을 계산을 했으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곱셈 공식 문제에 해당이 되고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러한 값을 찾으려 했으니 우리는 x-y라는 값이 필요를 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4xy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x-y에 대해서의 제곱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참고로 이 표현에 의해서 x-y는 음수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 계산해 주시면 우리도 9에서 플러스 12에 해당되는 파트가 x-y에 대해서의 제곱이니 결론적으로 x-y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루트 21이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 부분을 계산하라 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은 x-y에 대해서 세제곱에 플러스 3xy에 대해서 우리 x-y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 그대로 들어가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되는 부분 우리 세제곱해 주면 앞에 21 생길 거면서 마이너스에 21 이렇게 루트 21 들어가시면 되고 해당되는 파트에서는 우리 xy가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에다가 해당되는 뒤에 있는 표현 곱할 건데 여기 루트 21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12에 루트 21이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답은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의 차이가 A, B가 4에 해당이 된대요. 이때 곱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B에 해당되는 파트를 A의 플러스 4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4라 가정하시면 우리한테 AB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A 곱하기 A 플러스 4라 정리가 되고, 해당되는 이 표현에 대해서의 우리한테는 최소값을 찾아라 했으니 해당되는 이것의 대칭축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해당이 되니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4다라고 체크하시면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십니다. 두 실수 해당되는 A, B에 대해서 등식이 만족시키는 X, Y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일단은 우리한테는 우리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3y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b랑 같아야 된다고 체크되고요. 4x 플러스 ay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7이랑 같아야 된다고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위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3y 그리고 플러스 1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고, 밑에 식은 4x의 플러스 ay에 우리한테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이 제로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두 식이 우리한테 연립을 할 건데, 그것이 무수히 많다는 소리는 두 식이 서로 동일하다, 서로 동일한 식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마치 우리가 직선의 교점으로 본다면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윗식에다가 우리가 두 배를 해준 게 아래식이라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빗값만 찾으래요. 따라서 우리한테 2-2b에 해당되는 표현이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되니 결론적으로 b에 해당되는 값이 4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다항식에 대해서 인수를 찾으러 갑니다. 해당되는 표현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씩 잘라봤을 때 여기서 x-y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 자리에 x의 4제곱이라는 게 생기고요. 해당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x-y로 보게 되면 해당되는 자리는 곱하기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되니 여기 마이너스 6x 제곱 들어오시면 되고, 뒤에 있는 이 파트는 플러스 1이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파트에서 안에 있는 이 식은 우리한테 보기차식에 해당이 되니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x-1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안에 있는 표현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x 4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기준으로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4x에 대해서의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파트 앞에 부분은 우리한테 x제곱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제곱,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의 2x의 전체 제곱이라는 표현이 되니 결론적으로 여기서 합차를 이용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파트와 하나는 x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존에 원래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x-1이라는 인수가 더 하나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죠. 해당되는 파트와 우리한테 똑같은 인수 또는 곱으로 만들어지는 인수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해당되는 표현은 x-1 그리고 상수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있기 때문에 두 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의 한 근이 1-√2i다 라는 표현을 주는데, 참고로 A와 B와 C가 전부 다 실수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당되는 표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켤레근에 대한 성질을 쓸 수가 있고요.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1+√2i라는 표현도 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합은 2에 해당이 되고 곱은 우리한테 3에 해당이 되는, 즉 누구냐,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이라는 이 녀석이 인수로 존재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해당되는 이 부분과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해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그 공통해를 우리가 m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m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x 마이너스 m이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정리해야 되고, 이때 다시 한번 개수 비교를 위해서 우리한테 2차항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여기와 얘가 만나야 되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b라는 1차항 개수죠. 1차항 개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렇게 만나야 되니 3의 플러스 2m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상수항 자리에 해당되는 파트는 이렇게 두 개가 만나야 되니 마이너스 3m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얘와 우리한테 한 개의 공통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 x-m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인수로 갖는다라고 정리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뒤에 있는 표현은 x의 마이너스 2분의가 아니라 우리한테 n분의 2에 해당이 되는 모습으로 나와야 상수가 같아진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자리에서 만약 우리한테 1차 자리에 해당되는 a를 정리하게 되면 그 a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야 되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왼쪽 식과 정리하면 얘도 A고 얘도 A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은 해당되는 이 부분이 2여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M은 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M이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A부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해당되는 표현은 5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표현은 해당되는 그 A, B, C에 대해서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해당되는 세 개를 곱해주시면 45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에서 이러한 표현을 주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2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x세제곱은 우리한테 1에 해당이 된다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그럼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x4제곱에 해당되는 파트는 x와 같다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해당되는 이 뒷자리는 우리한테 2와 같다고 체크할 건데 혹시 부호까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체크해 둘게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해당되는 이 자리에 x제곱, 해당되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x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랑 얘가 만나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2x, 여기 부분에 이게 있으니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가 만나면 플러스 8이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치환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해서의 제곱에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2가 발생을 하고, 마이너스 2에 대해서의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해당되는 뒤에 플러스 8이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표현을 이용한다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 해석이 되니 해당되는 식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1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8에 해당이 되니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지워주시면 9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허근의 파트가 필요하다 했으니 일단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한쪽 식을 t라 둔다면 해당되는 이 파트는 우리도 t 플러스 4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t제곱에 플러스 4t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이 제로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t 플러스 5라는 표현과 우리한테는 t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기존의 연료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t 값이 해당되는 값이었으니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x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4라는 모습과 해당되는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은 제로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쪽 파트가 우리한테 실근의 파트고 이쪽 파트가 우리한테 허근에 해당이 된다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때 해당되는 두 허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 즉 여기에 있는 허근의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부르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값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인수분해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표현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의 바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문제를 통해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고,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1, 실수기 때문에 켤라복수수로 씌워도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니 해당되는 두 개의 곱은 우리한테 1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에 해당되는 표현이 다음 가지로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의 예이다.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다라는 부분이고요. 길이가 b인 변에 대해서의 대각의 각 b가 둔각이면 이런 표현을 주기 때문에 기억의 문제 상황을 좀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하나 그려질 건데 우리한테 빗변에 해당되는 b가 존재를 할 거고, 그것의 맞은편에 있는 각도 B라는 파트가 둔각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하나를 A, 하나를 우리가 C라 표현한다면 우리가 해당되는 둔각 삼각형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A제곱이라는 표현은 B제곱이라는 표현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표현보다는 커야 된다고 체크가 되고요. 삼각형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B가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B는 A보다는 커야 되고 B가 C보다는 커야 된다는 부분으로 총 이렇게 네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뭘 구하라 되어 있냐, F1이라는 표현이 0보다 작냐라는 걸 물어봐요. 우리 F1이라는 값을 좀 계산하러 하겠습니다. F1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이 자리에 X자리에 1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A에 마이너스 2B에 우리 플러스 C라는 표현이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2B라는 표현은 A 플러스 C보다는 큽니까? 라고 질문이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두 개를 서로 덧셈을 해주시면 2B라는 표현이 A 플러스 C보다는 크다라는 이 표현이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기억은 맞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정식에 해당되는 윗부분에 있는 그 식이 이번에는 중근을 갖는다 그래요. 다시 한번 니은에서 fx가 중근이라고 줍니다.
이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표현 다시 한번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 표현을 판별식으로 쓸 겁니다. 짝수 판별식으로 써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절반의 제곱 b제곱의 마이너스 ac라는 표현이 되고 이 녀석이 중건이었으니 는 0이라 체크가 된다면 해당되는 이 식은 결론적으로 b제곱이라는 표현이 ac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하는 말은 A와 C가 같다면 우리한테 정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A와 C가 같을 때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해당되는 이 자리는 A제곱 또는 우리한테 C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한테는 A제곱이라는 표현은 B제곱이랑 같고 해당되는 표현은 C제곱과 같은데 참고로 이때 나오시는 A, B, C는 전부 다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를 기준으로 제곱이 같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A와 B와 C가 같았다는 소리니 그 말은 정삼각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은도 맞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삼각형 A, B, C가 점 B가 다시 한번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면 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 하나를 또 그려보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여기가 B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직각이면 하나는 A, 하나는 C라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해당되는 여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 직각삼각형이니 뭔가 피타고라스를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더 물어보는 것은 이때 해당되는 이것에서 두실근을 갖냐, 즉 판별식에 대해서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식에 대해서의 짝수 판별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짝수 판별 정리하시면 b제곱의 마이너스 ac라는 파트가 요 부분이 0과 어떠한 관계에 놓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b제곱이라는 표현은 현재 위의 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따라 그대로 들어가시면 a제곱 플러스 우리한테 c제곱의 마이너스 ac라는 표현은 0보다 어떠한 관계냐라고 정리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한테 완전제곱식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주시면 해당되는 이 두 자리가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플러스 여기 자리에 4c에 대해서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c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이 자리는 우리한테 정리해 주시면 a-2분의 c에 대해서의 전체 제곱이라 정리가 되고 뒤에 거는 4분의 3에 대해서의 c제곱이라는 표현이 정리가 되는데 이때 보시면 제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한테 C에 해당되는 파트가 길이였잖아요. 따라서 이쪽에서 우리가 등호는 사라지게 되고요. 따라서 0보다 큰 수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돼서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니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실근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최종적인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5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두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의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 있대요. 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해당되는 파트가 x-알파 또는 x-베타라는 모습으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고 문제에서는 fx를 다음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된다 했으니 이 말은 fx라는 식을 애초에 x-알파 또는 x-베타라는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 f에 대해서의 베타 플러스 2라는 표현을 정리하게 된다면 베타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2라는 표현과 반대편의 2라는 모습이 하나 탄생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 해당되는 표현에서 f에 우리 알파 마이너스 2라는 모습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자리 때문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앞에 마이너스 2라는 게 생기고요. 뒤에 자리는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2라는 모습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들이 전부 다 분자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 부분들이 이러한 분자 자리에 올라가시면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분이 된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왼쪽 식은 2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요. 다시 한번 해당되는 이 부분도 이 분자 자리에 올라갈 건데 다시 한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수에 대해서의 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이다 라고 체크하시면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변형시켜서 변하지 않고 넓이가 3인 우리한테 마름모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짧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해래요.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2a라 표현할 거고요.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2b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넓이를 표현하시게 되면 넓이는 두 대각선의 곱을 2분의 1로 나누시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2ab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3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ab라는 표현이 2분의 3이구나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파트에서 여기만큼이 A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 B고 우리 마름모기 때문에 두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하시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를 이용하시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4에 해당이 된다는 표현도 만들 수가 있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요 두 식을 그대로 덧셈을 하시게 되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a 플러스 b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7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루트 7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길이 가시기 때문에 양수만 나올 수 있다고 정리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한테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것은 짧은 대각선의 길이, 즉 2a에 대한 값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a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a와 b를 두 군의 합 그리고 두 분의 곱으로 생각하셔서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x의 제곱에 합에 해당되는 파트가 마이너스 루트 7에 대해서의 x의 곱에 해당되는 파트가 2분의 3이라고 정리가 돼요. 여기에 2분의 3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소리는 여기 2를 주면 2 달면서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제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다시 한번 두 분의 합이라는 파트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죠. 이때 해당되는 이것의 x의 값을 a랑 b라고 정리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2분의 위에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루트 7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절반의 제곱, 여기다 루트 나오시면서 나오시는 게 7에서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나오시는 것은 2분의 루트 7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이제 A와 B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게 짧은 거 계산을 했으니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 골라주시면 결론적으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2분의 루트 7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는 짧은 대각선, 즉 2A 값을 찾아라 했으니 2배 해주시면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당식에 해당되는 fx를 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모두 나머지가 3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f1은 f의 2는 f의 3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전부 다 3으로 해석이 되고, f4라는 표현은 15로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전형적으로 어떤 인수 정리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3차에 해당이 되니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 fx라는 표현은 현재 3차 함계수를 모르니 a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x-1, x-2, x-3에다가 우리한테는 3으로 일정해야 되니 뒤에 플러스 3이라고 모양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f4가 15이기 때문에 x자리에 4를 집어넣게 되면 현재 15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4가 들어갈 거니 나오시는 게 6, a에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15다라고 정리가 되니 우리한테는 6a에 해당되는 파트가 결론적으로 12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계산하는 것은2x-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f의 5값만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x자리에 5를 집어넣어서 f의 5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 되면 5가 들어가게 되면 a에 곱하기 해당되는 파트에서 나오시는 게 우리 4 곱하기 3 곱하기 2라는 표현에 플러스 3이라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파트에서 우리 a에다가 3이 3 곱하기 곱한 거 하시면 6a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2로 볼 수 있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48에다가 3을 더할 거기 때문에 51이다 라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문제에서 보시면 t가 양수라는 표현을 주고 그 해당되는 범위 내에 어떤 이런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이때 어떤 2차 함수에 해당되는 최소값을 t-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값을 찾으려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상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어떤 2차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그때 해당되는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우리한테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죠. 문제에서 나오시는 제한된 범위는 0부터 출발해서 어느 한 t 지점까지 해당되는 표현을 주는데, 그 사이에서 나오는 최소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t라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되는 최소값이 여기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만약에 이때 t라는 범위가 살짝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t라는 범위가 이런 정식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최소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문제마다 우리 t의 위치마다 우리가 위치의 최소값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상황을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한테 t에 대한 값이 3보다 왼쪽에 있을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최소값은 다시 한번 이 녹색 점에 해당이 되니 우리한테 t 값이죠. 따라서 ft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한테 최소값인데 그 값은 우리한테 얼마야 되냐? t-3이어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 해당되는 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fx 있으니 x제곱에 t 들어가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2t에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t-3이라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이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t제곱에 우리 마이너스 4t인데 건너오니 마이너스 5t 건너오시면 플러스 4라는 표현이 제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t값은 1 또는 4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제한된 범위가 t가 3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4는 빠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되는 t값이 3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때 해당되는 최소값은 해당되는 이 하늘색 지점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우리한테는 x가 3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f3에 해당되는 표현이 다시 한번 최소값인 얼마? t-3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번에는 fx에 x들의 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9에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2t에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t-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t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8t 건너가면 8이 되니 5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와 1에서 이 부분이 성립한다는 소리고 따라서 그런 t값에 대해서의 합을 계산하라 했으니 6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실수라는 표현이 하나 또 뜹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z의 플러스 z분의 1이라는 표현은 z바의 플러스 z바분의 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해당되는 얘를 한쪽으로 몰아주시게 되면 z의 마이너스 z바 그리고 플러스 z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z바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통분하시면 z 곱하기 z바 위에는 z바 마이너스 z라 정리가 되고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z 마이너스 z바를 기준으로 묶었을 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표현은 1이라고 묶이게 되고요. 해당되는 오른쪽 파트에서는 현재 지금 잘 보시면 요 위에 있게 현재 지금 좌우가 서로 바뀌었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z 곱하기 z바 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우리한테 제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z가 z바랑 같거나 또는 우리한테 z 곱하기 z바가 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z는 허근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따라서 z와 z바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z 곱하기 z바가 1에 해당이 된다는 힌트를 현재 문제 조건에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에 이 표현을 주는데 우리 3차 방정식에 대한 표현은 웬만해서는 전부 다 조리제법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k 여기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k제곱이 해당이 되니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게요. 넣으시면 1에 마이너스 1에 여기 2k 마이너스 1에다가 해당되는 이 자리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k제곱이 되시면 마이너스 k제곱이기 때문에 제로다 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해당되는 식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x제곱에 우리 플러스 2k-1에 대해서의 x 그리고 플러스 k의 제곱이라는 표현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이 뭔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는 이 자리가 허근이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두 허근에 대해서 곱이 1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용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의 제곱이라는 표현은 1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가 돼서 그래서 k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그러면 해당되는 이 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두 상황을 k가 1일 때와 k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눌 건데 k가 마이너스 1이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돼서 얘는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실근이라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k가 1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그러면 해당되는 이 파트가 우리한테 허근에 해당되는 파트, 이 부분이 제로가 되는 게 현재 z와 z바에서 성립한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z 플러스 z바를 계산하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z바라는 표현은 z분의 1이라고 정리가 돼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z 플러스 z바를 계산하라는 소리, 즉 두근의 합을 계산하라는 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해당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표현을 줘요. 일단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x라는 값을 정리하면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라는 값과 3분의 5a라는 표현으로 두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 첫 번째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연수라는 표현을 주고 문제에서 보시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다라는 표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조건을 통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떠올릴 거냐? 알파와 베타가 정수일 때,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따질 건데 알파라는 위치와 베타라는 위치가 전부 다 정수에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부터 우리 4라 체크해 보세요. 해당되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2랑 3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이 표현은 4-1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4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표현을 이용해서 그대로 정리를 한다면 양쪽이 둘 다 정수이게 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현재 정수의 개수인 4개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표현이 3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되는 알파와 베타가 만약 정수가 아니라면 우리도 수직선의 상에서 1과 2와 3과 4와 5 이런 느낌에서 해당되는 얘가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서 이런 위치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정리를 한다면 참고로 우리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간격은 자연수로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이미 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이면 여기가 뭐 4.3 같은 존재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둘이 빼주시게 되면 4.3에서 1.3을 빼주면 우리 또 3이라는 표현이 뜨는데 그 3이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베타와 알파가 정수가 아니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그 자체 그대로가 우리는 정수의 개수 4에 해당이 된다고 최종 정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 지금 기본적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이때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실수의 a의 값을 정리하라 했기 때문에 위에 아까 찾아놓은 두 지점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를 나누면서 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3분의 우리 a제곱의 마이너스 3a라는 표현과 3분의 5a라는 표현에서 해당되는 이 부분이 더 작을 때, 즉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파라 볼 거고 이 부분을 베타로 볼 때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밑에 있는 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한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표현은 라고 정리가 되고요. 참고로 문제에서 이 범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넘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라는 표현이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a라는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3분의 8a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한테 될 수 있는 방법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정리해 놓은 요 두 가지 상황이 들어오면 되고, 3과 4에 대해서 우리 둘의 차이점은 3이 될 때는 각 지점이 정수고요. 4가 될 때는 각 지점이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첫 번째 거부터 정리할게요. 따라서 우리한테 다 오른쪽으로 넘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파트에다가 따라서 a제곱에 마이너스 8a의 플러스 9라는 표현이 제로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이때 해당되는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애초에 나오는 a가 무리수 값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무리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는 각 지점은 당연히 무리수에 해당이 됐거니 해당되는 표현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파트 요 4에다가 다 몰아주시게 되면 a제곱에 마이너스 우리 파이에 해당되는 표현 건너오시면 플러스 10이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면서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나오시는 것은 a라는 표현이 2 또는 우리 6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2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각 지점의 정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를 집어넣게 되면 해당되는 표현이 정수가 안 되고요. 이 부분도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6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정수가 되고 이 부분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6은 안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첫 번째 상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은 둘이 바뀌어서 3분의 5a라는 표현 그리고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라는 표현이 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라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다시 한번 찾았을 때 3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8a라 정리가 되고요. 참고로 해당되는 이 범위는 아까 위에 거의 범위에 나머지 범위에 해당이 되니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8보다 크다라는 범위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 값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가 될 수 있냐? 3과 4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3이 될 때는 언제냐? 각 지점이 정수 그리고 4가 될 때는 언제냐? 각 지점이 정수가 아닐 때다 라고 다시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다시 한번 위에 왼쪽 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이번엔 3이 건너갔다가 곱해지면서 다시 2항에서 건너오시면 마이너스 9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나오시는 그러면 a 값은 우리한테 누가 나오시냐? a는 우리한테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1 또는 9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 값들은 집어넣었을 때 각 지점이 정수에 해당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정수가 안 되고 정수가 안 되죠. 따라서 안 되고 9라는 값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정수가 되고 정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9는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a제곱에 마이너스 8a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3이 건너가서 4랑 곱해지면서 1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라는 표현이 제로가 됩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파트이고 그 말은 a가 무리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참고로 a가 무리수라는 소리는 각 지점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서 나오시는 A에 대해서 나오는 A1과 A2는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모든 A 값들에 대해서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여기서 2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서 9라는 부분이 있었고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두 개를 더할 건데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은 우리한테 두근의 합이라고 해석이 되죠. 두근의 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이라 해석이 돼서 최종적으로 2와 9와 8을 더해 주시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19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이 어떤 표현이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전형적으로 차이 함수가 완전 제곱식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해당되는 이 자리에서 2-bk의 x 그리고 플러스 a의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ck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어야 되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접했다. 한 점에서 만났으니 접했으니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조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이 부분 제곱하겠죠. 4에 마이너스 4bk에 플러스 b제곱 k제곱으로 정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4배 한 거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된 게 제로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등식이 는 0으로 끝났으니까 이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정리된다라는 소리는 항등식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k는 k제곱이 있으면 k제곱끼리 k가 있으면 k끼리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다시 묶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k의 제곱끼리 우리가 묶어주시면 b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끼리 묶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4b랑 우리 마이너스 플러스 4c 정리해 주시면 되고 플러스 제일 마지막에 상수끼리 묶어주면 4랑 마이너스 4a다 라는 파트가 제로다 라고 정리하시면서 각 값들이 전부 다 제로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파트에서는 우리 b제곱이라는 표현이 4에 해당이 되고 이 자리에서는 b와 c가 같다로 체크가 되면서 이 자리는 a가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표현은 각 제곱에 대해서 합을 구하래요. 그럼 b가 c랑 같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b제곱은 c제곱과 같을 거기 때문에 c제곱도 우리 때 4에 해당이 되고요. a가 1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은 1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 더해주시면 9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우리 첫 번째 거는 f1은 31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두 번째 자리를 통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x-1, x 플러스 2에 대해서 제곱을 나눈 나머지를 rx라 부른다 한대요. 자, 우리 서술형에 맞게 한 번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표현이 x-1에 대해서의 x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제곱의 어떤 qx 그리고 플러스 우리한테 rx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자리에서 rx라는 파트는 우리한테 2차 이하 다항식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얘를 마치 우리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요 식으로 정리한다면 얘를 x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제곱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럼 정리가 되면 해당되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일단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x-1 그리고 qx라 정리가 되고요. 참고로 이 파트도 우리가 나눌 건데 얘를 우리가 마치 2차라 생각한다면 2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어떤 몫이 발생을 할 거고요. 몫이 발생을 할 건데 그 몫은 상수에 해당이 되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고 그 뒤에는 어떠한 나머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우리한테 누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줬냐면 x 플러스 3에 해당이 된다 했으니 이 자리에 x 플러스 3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왼쪽 자리는 우리한테 지금 봤을 때 x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파트에서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해당되는 표현은 이 녀석의 나머지가 얘였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rx라는 표현은 a의 x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f1은 31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문제 주어져 있는 식에 x자리에 1을 넣어보면 어떤 형식이 발생을 하냐 이 자리에 x-1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0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f의 1이라는 표현이 r1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즉 f의 1이라는 표현은 r1에 해당이 되고 그 말은 해당되는 이 식에 x자리에 1을 넣은 거니 결론적으로 9a 플러스 해당되는 표현에서 4라는 표현이 3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a라는 표현은 3에 해당이 된다는 걸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rx를 정리하시게 된다면 rx는 3에다가 x 플러스 2에 대해서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1 값을 집어넣으라 돼 있으니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해당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3, 이 자리에서 나오시는 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5라는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을 주는데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앞에다가 x 플러스 1을 달고 싶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 값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전형적으로 복소평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은 양의 방향 60도를 의미하는 파트가 우리 또 오메가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복소평면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어떤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요 자리를 지나는 게 실축이고 요 자리를 지나는 게 허축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가 1이고 i고 우리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라 체크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다시 한번 무슨 소리냐 세제곱해서 총 3번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도착했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이 지점이 시초선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3번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에 도착을 해야 되니 그 3번으로 나누는 지점들은 이런 지점에 해당이 될 거고 그때 해당되는 이 첫 지점이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로 그럼 이때 이걸 연결하시게 되면 요 각도가 60도에 해당이 되니 너를 양의 방향 60도로 바라보겠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양의 방향 60도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하면 이 부분은 2분의 1의 플러스 루트 3i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죠. 참고로 이때 여기가 오메가에 해당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메가의 회전성을 줍니다. 곱하기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당장 오메가 분의 1이 필요해요. 그 말은 1 나누기 오메가가 필요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나누기 오메가라 표현한다면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한 이 부분, 즉 여기도 60도인데 여기는 음의 방향 60도를 의미를 하겠고 거기 부분이 오메가 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 값은 우리가 그대로 복소수로 표현해주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i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문제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을 더했다는 소리는 두 값을 더할 거기 때문에 1이다 라고 최종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인데 그 말은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건너면서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똑같이 이쪽으로 건너올 거니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해당되는 각도는 각각의 120도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의 복소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플러스 루트 3의 i고요. 이 지점의 복소수 값은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루트 3i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되는 표현은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을 더한대요. 둘 다 이 지점에 있는 값 두 개를, 즉 마이너스 2를 두 개를 더한다는 소리니까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2다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표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은 이제 오메가 4제곱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 4제곱분의 1은 이쪽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아까 방금 있었던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얘가 다시 부를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표현에서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은 이제 각각 여기가 오메가의 5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오메가의 5제곱분의 1에 해당이 되니 맨 처음에 있었던 값, 즉 1이라는 값을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표현은 다시 한번 이 지점을 두 번 부를 거기 때문에 1이 두 번 있으니까 우리도 2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메가 7제곱 플러스 오메가 7제곱분의 1에 해당이 되면 그 값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의 기존의 값과 동일하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되는 이것이 6주기를 띈다, 주기가 6을 띈다라는 것을 정리가 되고, 그때 해당되는 주기 6가지의 합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한테는 얼마였냐면 1에 해당이 됐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1,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1에 해당이 되고, 오메가 6제곱 오메가 6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이 2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한 주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주기의 합은 0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눈으로 체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한테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 20제곱까지 정리를 하래요. 우리한테 20이라는 표현을 6으로 나눠주시면 3을 기준으로 나머지 2에 해당이 되니 이 주기합 0이라는 표현은 총 3번이 나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2번의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두 번의 나머지는 여기까지의 나머지의 합인데 지금 보시면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해지면 0이라는 값이 되니 최종적으로 값은 0에 해당이 된다라고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병정고등학교 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